개인적으로 아까 함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서방 세계와 소위 제3세계의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그 리질리언스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현상이 아무리 지금 저희가 보기에 우려할 만하고 하더라도 저는 그 데미지에 대한 후과들은 반드시 다음 유권자들이 계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과는 달리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소위 말하는 안정적이지 않은 지역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졌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임팩트를 주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죠.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테러, 아까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중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같은 팬데믹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계를 확장하면서 점점 확대를 하면 이 소위 제3세계가 서방의 영향력 하에 포섭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대표적인 게 저는 9.11 이후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확신이 미국에 있었는데 정반대로 갔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크게 두 개의 중동에서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라크 전쟁이었고요. 그때 2003년 3월 20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소위 데모크라틱 피스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중동에 확산이 되면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동의 그라스루트들은 그럴까 말까 하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정반대의 비극적인 계속적인 이제 갈등으로 된 것은 이제 하나의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아랍 스프링 이후에 민주주의를 할 것 같은 기대에 이제 젊은 중동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환호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정권이 바뀐 5개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래도 이집트가 권위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나마 나아졌네라고 보는 정도고. 그 면에서 저는 그 세계 리더로서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가 망치는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 정치에 대한 정치의 실패 혹은 환멸이 이런 신권위주의 체제의 자양분이 되는 거다 하는 걸로. 미국에서 트럼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위험한 저는 인물이라고 보는데 미국 시민들이 그동안 미국을 지배했던 엘리트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컸다. 이런 게 큰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정말 독특한 현상이다. 이 신권위주의 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정권은 항상 뭐 이게 뭐 부침을 하는 순환론의 관점에서 뭐 이거는 이따가 다시 이제 자유민주 질서가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과연 이제 그러겠는가? 논의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분을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각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느라는 거 이건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건 어차피 중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다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자유무역만 통상만 하면 되는 게 자유국제 질서고 그 질서를 통해서 미국이 그 질서를 이제 지켜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미국의 국내 정치가 민주주의냐 아니야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트럼프의 가장 큰 쇼크는 뭐냐면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지도자였고 수호자였고 주창자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위치에서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영국이 하는 것도 영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자기네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인 EU에서 빠지겠다라는 거지 영국이 무슨 지금 갑자기 무슨 권위주의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선 자유주의 국제 질서만 보면은 그럼 미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자유주의 국제 질서 수호자였어요? 돌아서는 게 트루먼 덕트린에서부터 그때 처음으로 트루먼 덕트린 나오고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이너규레이션에서 뭐 fight any foe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전한 국제주의로 지금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 세스타노비치라는 사람이 쓴 그 맥시멀리스트라는 책을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도 미국이 왜 이렇게 확 들어갔는데 월남전에 확 들어갔다가 쫙 빠지고 잘못했네 이라크에도 쫙 들어갔다가 잘못했네 쫙 빠지고 엄청난 사이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책을 썼을 때가 오바마 때였는데 그러니까 시리아에 가서 화학약품 했을 때 와우 이따구 소리 라인인데 어쩌고 하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욕을 했다고. 트럼프는 그 끝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과연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걸 우리가 만든 건 사실인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는 놈이 아니라 좀 쇄국주의 하자라는 대통령을 뽑자라 그래서 글로 간 것이지.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럼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거냐? 트럼프가 과연 신권위주의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그런 사람을 지금 뽑았을 뿐이고 그 사람이 다음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냐, 미국의 민주주의는 작동해요. 그 사람이 뭐 민주정치로 에르도안이나 무슨 시진핑이 같이 자기가 영구집권을 같은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를 굉장히 엄밀하게 지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지금 신권위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적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민주적으로 선출돼서 에르도안도 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불법 선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절차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푸틴도 나름대로 말이죠.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대통령에서 나와가지고 총리했다가 다시 대통령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헌법 개정하고 뭐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미 권력을 갖다가 개인에게 집중시킨다는 독재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대중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말하자면 일시적인 독재자의 등장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세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우선 위험한 거고 둘째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형식적 절차는 지금 부정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에 깔려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자유민주주의가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 저 함의 사장님 아까 말씀에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지금 언급한 대로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의 행태를 보면은 이 소위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페이크 뉴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enemy of the people 국민의 적이다, 인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alternative fact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취임질란 몇 명이 왔느냐 이거 가지고 alternative fact라는 이름으로 최고 많은 인파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그러고 그걸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런 측면, 그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종주의 같은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그런 현상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라모포비아 같은 현상. 그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권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90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행정명령 내린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난민망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멕시코하고 사이에 장벽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사실은 이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를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역시 아까 제 입장을 고집을 하고 싶은데요. 오죽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은 도대체 자기 편이 드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폭스뉴스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 안 되니까는 SNS 이거 이제 하는 거고. 메이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나 언론의 자유는 아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위협을 받는다고 그거를 페이크 뉴스라 그러고 하는 건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나쁜 뉴스는 다 페이크 뉴스라 그래요.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가 생기고 미디어가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극단지금까지 와서 이제 SNS까지 오니까 진짜 아무나 갖게 되고 이 거의 뭐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리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나왔는데 너무 많이 보는 새끼들. 그냥 항상 뒤에서 이렇게 금발에 부잣집에 운동 좀 잘하고 그러면은 이 유색 인종들이나 이런 아이들 같이 놀지도 않고 지네끼리 좋은 데 가서 파티하고 뭐 요트 타고 뭐
녀석들 그러면서 괜히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인종차별적 얘기를 꼭 하는데 저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근데 다만 저게 주류는 아니지. 근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주류가 된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보던 놈이야 이거는.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동안에 눌려서 조용하던 놈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저 소리니까 나도 나온다. 그렇지만 그게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민 반대하는 거, 야 미국이 얼마나 이민을 잘 우리 동양 사람들은 100년 동안 1882년 차이니즈 익스클루전 액트로부터 1968년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동창들이 아버지가 의사인 애들이 다 이민을 갔는데 그때 미국이 얼었어. 그러니까 100년 동안 동양 사람은 이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미국의 주류라는 거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미국의 민주 시스템을 이루어다냐? 저는 그건 아닌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같은 나라한테는 절대적인 문제. 이거는 우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 없으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나라인데 그거를 허무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러고 영국이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이게 지금 영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거냐. 그러니까 바보 같은 대통령을 자꾸 선출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점점 무너뜨리고 점점 더 고립주의로 가는 거는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건 걱정이 되지 미국의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